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내 자식이 키가 크고 싶다 할 때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 과연 이 주사를 맞히겠느냐. 그러니까 인제본주의과 원장님 정부입니다. 오늘은 소아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키에 대한 관심 그런 건 더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소아 성장 호르몬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 실정 같아요. 부모의 어떤 불안감, 조급함이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소아는 원래 태어나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확 크죠. 제1차 성장기라고 엄마 젖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걸을 때 되면 거의 한 80cm, 90cm. 큰 아이들은 1m까지 되죠. 사춘기 때까지 매년 한 4, 5cm 정도 쭉 큽니다. 사춘기가 되면 매년 7, 8cm 쭉 커가지고 남자는 170이 넘고 여자는 160이 넘죠. 그러면 사춘기가 지나면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수유적 치료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사춘기 때는 누구나 커요. 이제 성조숙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성조숙중이 있는 아이들을 원래 정상적으로 사춘기가 올 수 있도록 성조숙중을 늦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르몬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1차적인 방법이고 대부분 그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그룹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춘기 때문에 누구나 큰다고 그랬죠. 아기가 태어나서 한 2, 3년 확 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1년에 4, 5cm 정도 쭉쭉쭉 키우는 기간을 뭔가 약물이나 주사로 4, 5cm를 5, 6cm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입니다. 자, 그럼 성장 호르몬을 어느 때 맞춰야 그나마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피부에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은 또 주사에 대한 공포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병적으로 3% 이내의 아이들은 이제 저신장증이다. 그러니까 100명을 쭉 세워놓고 1, 2, 3번 내에 들면 그건 성장에 좀 문제가 있다. 병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는 거는 뭐 의료보험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성장 호르몬을 치료받고 있어요. 부모의 관심과 조급함에 의해서 매일 주사를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일단 의문점이죠. 대부분의 그걸 맞히는 부모님들은 믿져야 본전이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이걸 맞아서 내버려둬도 크지 않을까?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키를 잴 때는 엄마 키, 아빠 키 플러스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그것도 뭐 100% 맞지도 않고 유전적으로는 또 엄마 아빠 키 평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대개는 남자애는 엄마, 여자애는 아빠 키를 많이 따라간다고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하죠. 그리고 키가 자라는 데 있어서 잠도 잘 자야죠. 먹는 것도 잘 먹어야죠. 운동도 잘해야 돼. 너무 많은 팩터가 있는데 그런 팩터를 무시하고 부모님들이 약물치료, 성장호르몬 치료에 현혹이 돼가지고 계속 주사를 맞히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약물이나 주사는 부작용이 있는데 주사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있죠. 오심구토 를 유발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소아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일어나죠.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멈춰라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내 자식이 키가 크고 싶다 할 때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 과연 이 주사를 맞히겠느냐. 저는 안 맞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래 3% 이내에 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 호르몬 치료 좋아요. 좋은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맞추는 게 중요하고 또래 아이들의 3% 이내에 맞추는 게 교과서적이고요. 그리고 맞추려면 너무 늦게 맞추는 것도 안 좋아요. 충기가 다 됐는데 주사를 맞춘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1차 성장기가 끝날 때, 아기가 한 서너 살 때는 이제 1차 성장이 끝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1년에 4, 5cm씩 크는데 그 한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성장 호르몬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때가 초등학생이죠. 중학생 되면 벌써 사춘기 때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요즘 성장 호르몬 열풍에 휩싸이는 건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은 아닌지, 다른 아이 또래에 비해서 충기가 빨리 오는 건 아닌지, 그거는 일단 질환이니까 성장 호르몬 치료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병적인 거니까 그걸 빨리 디텍트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약이나 주사가 있고, 그다음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 종류가 있죠. 식품 종류는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주사약도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이걸 맞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죠. 비만은 이제 크는데 하나 저해 요소죠. 우리 아이가 너무 살이 많이 찐다 그러면 어렸을 때라도 이건 조절을 해야 돼요. 성장통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대개는 근육의 피로감, 정확치는 않지만 낮에 너무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의 잘 때 근육의 피로감을 느끼는 아이가 성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딴 애들은 괜찮은데 왜 내 아이만 그러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밝히는데 요즘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다리에 정렬이 안 좋거나, 다리 뭐 회전이, 그 변형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서 이 아이가 근육이 쉽게 필요한가, 그 원인을 치료를 많이 하죠. 성장통에 대해서는. 네. 떨어지는 그런 명확한 그 논문이 없어서 좀 애매하죠.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는 아이가 있고 반응을 안 하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사람의 그 유전자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자체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드는 그런 약이거든요. 유전자가 이제 반응을 할 때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가 반응을 하니까 좋게 반응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부작용을 나타내는 애도 있으니까 그거를 확률적으로 이거다 말하기가 힘든 상태죠. 기수술 후에 이제 근육이 좀 두꺼워지죠. 축 동아리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그 이유는 뼈가 늘어나면 근육도 늘어나잖아요. 초반에는 뼈가 없단 말이죠. 뼈가 없는 거에 대한 거를 근육이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두꺼워져요. 뼈가 완전히 차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죠. 늘어난 근육이 자기 걸 어댑테이션, 적응 과정을 거치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거. 그게 보통 몇 년 걸려요. 자, 오늘은 성장 호르몬 치료, 아이들의 성장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